자, 이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국제유가가 좀 계속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유 재고의 감소 소식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감산 이행률이 생각보다 더욱더 상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날장에서도 이 소폭 상승하면서 좀 장을 이 마감한 모습인데요. 자, 유가 상승에 가장 큰 일조를 했었던 API 미국 석유협회의 재고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10일 기준 미국 원유 재고량이 전주 대비 832만 배럴 감소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는 월가의 전망치였던 210만 배럴의 재고 감소를 크게 상회하는 이러한 감소폭인데요. 자, 동기간 휘발유 재고량도 전주 대비 361만 배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로 이 미국의 봉쇄 조치가 계속적으로 일부 주에서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고 감소 자체가 시장보다 상회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원유 관련해서 더욱더 상승 방향으로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상당히 호재다라고 볼 수 있지만요. 경제가 다시 봉쇄가 된다면요. 이 유가에 관련해서는 또다시 하락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공급, 수급에 관련해서 더욱더 힘든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영웅스타님께서는요, WTI 오늘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11시 EIA, 네. 15분에. 근데 그 지표가 상당히 좀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아침에 API 원유 재고가 83만 배럴이 네네. 감소가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재고 발표의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970만 배럴이 감산이 되면 상방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려 네네. 있다라고 보고 한 700만 배럴 밑으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급락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렇다면 네. 원유 시장이 이제 다시금 급격하게 우리가 공급 과잉 영역으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19에 관련해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한다. 네. 이러면 원유 하방 압력 쪽으로 더욱더 크게 좀 쏠릴 수가 있는 상황이네요.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겠죠. 그럼 오늘 데이 트레이딩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데이 트레이딩은 아까 전에 네. 제가 가격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은 39.60이 지지라인이 중요하고 위에는 올라가는 부분들이 41.96이라는 저항 라인이 상당히 중요한 저항 라인입니다. 만약에 밑에 지지라인이 39.60이라는 지지라인이 뚫리면 39불대 밑으로도 하방 압력을 받을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 자리들 같은 게 41.96이라는 자리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만약에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간다고 그러면 43불대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는 43불까지요? 예, 43불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자리들입니다. 지금 현재가. 알겠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힘겨루기를 서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금 네.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횡보 아니면 네. 소폭 내려갔다가 소폭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매물대를 조금 올라간다면 상승일 텐데 여기를 지금 못 넘고 있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가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39.60과 41.96 이 라인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돌파를 하는지 하락을 하는지 지지 여부를 저희가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진 대표님. 그렇다면 일단은 에너지 쪽 우리가 에너지 섹터 자체가 상승을 하면서 전일장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단 말이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항공주도 올랐고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뉴딜 관련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내 증시의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특히 보시면 어제 이제 한국판 뉴딜로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죠. 종합 계획을 좀 발표를 했었는데, 한국판 뉴딜의 크게 3대 정책으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 플러스에서 안전망 구축까지 지금 3대 정책으로 좀 이렇게 좀 확산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무려 160조 원에 투자한다고 지금 민간하고 정부하고 합쳐서 160조 원까지 투자한다고 밝혔는데요. 오히려 지금 그린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린 경제 전환 가속화 뭐 혹은 또 친환경 저탄소 이러한 걸로 해서 73조 원까지 2025년까지 투자한다고 확대한다 이런 식으로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까지만 해도 그 풍력이나 혹은 태양열이나 이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제 점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정책 발표 이후에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수소차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어제까지 강세를 보였지만 하지만 오늘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수소차 관련주는 오히려 모빌리티 쪽 여기에 정부 정책이 모빌리티 쪽에도 지금 지원 확대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아직 오늘까지는 굉장히 수소차 섹터 자체 전반적으로 수급이 고르게 긍정적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을 조금이라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뭐 비대면 유망 산업 육성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었고요. 아무래도 데이터, 그다음에 또 AI, 그다음에 또 뭐 스마트 의료 이런 인프라를 좀 세계 사업을 중점으로 두고 뭐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수급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었고요. 5G망, 요거를 조기 구축, 빠른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빠르게 크게 확대한다는 방침이 확고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데이터 뭐 고속도로 5G에 3년간 25조 원 투자한다고도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5G 관련주들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도 마찬가지로 뭐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그다음에 친환경 모빌리티 이렇게 3대 세계 사업을 핵심적으로 지금 말씀을 했는데요. 그린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이 부분에도 투자가 좀 집중된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 사업용 수소차 트럭 연료 보조금 혹은 수소차 트럭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아무래도 도입이 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차 관련주들 오늘도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아무래도 한국판 뉴딜 자체가 지금 전 세계적 유럽도 그렇고 네. 미국도 그렇고 친환경 요것으로 나가면서 수소차 전기차 시장 확보 이게 지금 국가 간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미래 경쟁력 확보에 지금 안간힘을 쏟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완성차 업체가 뭐 현대기아가 있겠지만 네네. 글로벌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시장을 빠르게 지금 선점하려고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품 업체들 충분히 수혜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또 특히나 우리 뭐 WHO에서 이제 공기로 코로나19가 이제 전염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제시했더라고요. 그럼 그런 의미로 틈새 시장으로 이 공기청정기나 뭐 환기 이쪽의 섹터는 어떻게 보세요? 공기청정기는 지금 사실 제가 좀 주목하고 있거든요. 네. 네. 뭐 충분히 그동안에 아직 네네.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네. 여력이 충분히 높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인지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좀 적어지고 있기 그럴 수 때문에 있네요. 환경 미세먼지가 올해 들어서 뉴스가 많이 접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봄과 가을철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미세먼지 관련주들, 공기청정기 이런 게 굉장히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는데 올해는 유난히 없어요. 맞습니다. 그럴 못 수 쓰는 있네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뭐 지금 당장 미리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단기적으로 수급을 봤을 때는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바로 이동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장의 핵심 포인트를 아주 알맞게 짚고 계시는 우리 정진 대표님과 금융시장의 히어로 영웅스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금융시장의 히어로 혹은 주식 맛집이라고 검색해 주시면요. 우리 전문가님들의 오픈 채팅방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같이 활발하게 소통의 장을 열고 있으니까 지금 빨리 들어오셔가지고요. 저희와 함께 실시간 종목 상담까지 같이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어서 우리 위기 때마다 항상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금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의 지표 호조 특히나 모더나에서 백신의 개발에 기대감까지 올라가면서 전날은 좀 하락 마감을 보였습니다만 금 자체는 꾸준하게 좀 상승 기조를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지금 글로벌 IB들이 제시한 금 가격 전망 자체가 저희가 많게는 2,000달러다. 이렇게 2,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겠다. 올해 금 가격 자체를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영웅스타님께서는 금 쪽으로의 이 시선과 앞으로의 금 가격은 어떻게 볼 거라고 보세요? 사실 경제가 불확실성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금을 자꾸 주목을 하게 그렇죠.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금 같은 경우에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눌리면 매수. 눌린 구간이면 매수. 예. 눌린 구간이면 매수를 눌림시 매매. 예, 눌린 구간에 매수를 받아야 된다고 보고 2000포인트라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예,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산 하나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구간대까지 저희가 버티고 월물 교체가 되면서 그거 버티기는 힘들기 때문에 짧게 대응을 하시되 일단은 지금 그 골드 같은 경우에는 1850이라는 라인대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크게는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눌림에서 매수를 받는다 그러면 1787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받아 보시고 만약에 그 돌파가 그 자리가 안 오고 1829.8이라는 자리가 돌파가 돼서 올라간다고 그러면 보내주시고 다시 그 눌림에 1816.5라는 자리가 내려오면 그때 다시 매수를 받고 1850대 정도까지는 한번 밀고 올라가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골드 쪽으로도 좀 상승 쪽으로 바라보고 계시네요. 예, 지금 현재는 상승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스닥하고 이렇게 반대가 아니고 같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골드는 현재는 지금 올라가야 되는 분위기가 맞다고 보고요. 나스닥은 제가 봤었을 때는 떨어져야 되는 분위기가 맞다고 보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네. 안전자산만큼은 일단은 버텨주고 위로 상승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전략 세워보고요. 우리 주식 맛집 정진 대표님, 네. 나스닥은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하루 만에 또 반등을 했어요. 하락을 하다가. 근데 국내 증시는 확실히 오늘 흐름 자체가 언택트보다는 컨택트 위주였고요. 현 시점에서 못 올랐던 경기 민감주를 사실 투자하기도 좀 애매하고 또 그동안 좀 너무 많이 올랐던 카카오나 네이버 등을 비롯해서 이 언택트 쪽에 저희가 투자를 하자 이래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상당히 되게 애매한 이러한 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스타님께서 생각하시는 국내 업종과 가장 두드러질 것 같은 섹터를 좀 뽑아주신다면 어떤 것을 좀 뽑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뭐 지난주에도 너무 많기 때문에. 네,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그린 뉴딜 정책으로서 가장 수혜를 먼저 볼 수 있는 게 이제 폐기물 업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 반영이 가장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실적 모멘텀을 받고 나서 기대감에 주가가 빨리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일주일 사이에 무려 10% 넘게 지금 대부분 모든 종목들이 지금 상승을 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관련주들 아직도 상승 모멘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 폐기물 관련주들의 로 인해서 좀 궁금하신 종목들이나 혹은 뭐 갖고 계신 보유 종목이 있다 그러면 저희 노란통 메신저에 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리고 시장 상황 관련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한 종목 지금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 네.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제가 YN텍도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서부 네네. 인셋 ENT 예,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고 오늘 벌써부터 10%가 한 일주일 사이에 10% 넘게 올라온 그러니까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접근보다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온다. 거기에 맞춰서 매수 들어가는 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그린 뉴딜 폐기물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모멘텀이 되고 오늘 또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안테나 관련해서지만 5G 장비 부품들도 충분히 하반기부터는 기대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통신업체 일본, 미국, 유럽 이런 업체들 있잖아요. 이런 업체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또 우리나라 SKT도 마찬가지로 지금 충분히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에 이런 장비 섹터 혹은 부품 섹터들도 충분히 실적적으로 바로 수혜가 예상이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지금부터 지금 강력하게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2, 3개월 동안 5G 장비주들이 굉장히 좀 조정을 받았지만 혹은 또 횡보를 했지만 이제부터 이번 주 혹은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뭐 저희 지금 노란통 메신저에 참여하신 분들도 충분히 거기에 따라서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20% 가까이 수익을 챙길 수 있었고요. 맞습니다. 또 지금 새로운 종목도 추천 들어갔기 때문에 관심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도 충분히 지금 상승 모멘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뭐 5G 관련 장비주들 뭐 실적이 가장 두드러지게 혹은 또 해외 글로벌 업체들의 바로 수혜가 예상되는 뭐 회사들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노란통 메신저에서 참여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안전하고 재미있는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을 한 가지 듣고 싶었는데 역시나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면서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라고 우리 정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노란톡 메신저 들어오시면요, 우리 이렇게 추천 종목부터 시작해서요 계속적으로 시장 대응 전략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경기 민감주가 좋은지 어떠한 종목이 좋은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외 선물이 이루어질지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금융시장의 영웅 혹은 이 주식 맛집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계속적으로 우리 스타분들께서 리딩을 하시면서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야만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짧은 5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요. 계속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시는 좋은 소통의 장을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